제가 밭에 견학을 오면 항상 요 위치에서 또 합니다. 하는 이유가, 예, 우리가 이제 그 밀식이나 평면 수영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 밀식도 충분히 그 많은 그게 있지만, 예전에는 수영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한 4, 5년 전부터 밀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시스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축이 평면 수영이 도입되면서 밀식도 이 평면 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위쪽은 시나노 골드고요. 제식 체계는 0.6에 2.8m입니다. 대목은 M9이고, 거의 뿌리만 묻었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조금 뭐 내려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29년도 심었거든요. 그럼 5년 차네요. 예.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조금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 이거를 심을 때, 최대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천천히 키우자. 절대적으로 천천히 키우자가 목표였습니다. 1년에 3, 40cm 내외로만 키우자. 라고 해서, 보시면 심을 때 한 개만 묶고, 놔둡니다. 그래서 놔두면 자라면서 휘청거립니다. 그러면 전정 때 묶고 또 위에는 놔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한 가지 덜 수가 있어요. 예, 그 시그널 발라서 특질을 뽑아내는 일을 조금 덜 해도 됩니다. 이게 저절로 꽃눈이 생겨요. 괴롭히면 예, 흔들리면서. 근데 예전에는 밀식이 그게 아니었죠. 20cm마다 막 묶었어요. 빨리 자라라고. 그러면 또 뭘 해야 되냐면, 나와서 아상을 넣거나 약을 발라서 특질을 뽑아내야 되고, 순이 나오면 강하게 나오니까 옆으로 수평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쑤시개도 또 꼽아야 되고, 나중에 적심도 넣고 추도 달아야 됩니다. 그게 쓸데없는 일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 빨리 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심을 때만 해도 트렌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키우자. 최대한 천천히 키우자. 사과를 달아가면서. 예, 그렇게 해보니까 거의 이쪽하고 일이 들어가는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이쪽은, 아래쪽은 2020년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구요소를 심었습니다. 품종 선택에 애로가 많았어요. 보통 그때만 해도 강하게 자라주는 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호, 후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특히나 가지가 잘 안 나오고 묵은 가지에서 새순이 꽃눈이 발화가 잘 안 되는 이런 품종은 구요소에 안 맞다 해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내한테 또 필요 없는 품종을 심을 수는 없으니까 대목을 26으로 선정해서, 예, 아리수 한번 가보자 해서, 예, 1.5, 2.5가 반복하는 복열입니다. 복열이고 구엽 모목을 사서 심었고, 제식 4년 차입니다. 작년에 조금 많이 달아가지고, 많이 다른 것도 있었지만 작년에 조금 출하 시기가 조금 늦었다 보니까 많이 굵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위쪽 몇몇 줄은 지금 해거리를 좀 했습니다. 해거리를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산도 가까이서 두더지 겁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가 두더지 피해를 입은 나무도 좀 있고, 제식 이거 원래 국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에 다 하락하니까 가을 제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그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을 제식을 해서 조금 죽은 나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하드링이 안 된 상태에서 심으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은 구요 쪽은 평면성으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가져가야 될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모목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3년 차까지 수영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에 구요수 같은 걸 하면은 우리 밀식처럼 첫 해나 그 다음에 바로 사과를 달 수 있는 묘목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묘목이 있기는 하지만 소질이 안 좋고, 그것도 심지어 양도 적고, 그리고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와서 수관을 형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 3년 걸려요. 물론 사과를 달면서 하겠지만 올해 새로 올라오는 가지에 꽃눈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무슨 재주가 없잖아요. 꽃은 1년 채 된 나무에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한 3년 정도의 로스율과 그러고 성목이 됐을 때 내 일 편한 거를 이제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첫 상묘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 달았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과나무는 이 주관이 안 굵어야 됩니다. 이 주관이 굵어버리면 경제 수명이 다 돼 간다는 뜻이에요. 주관을 안 굵는 이유는 첫 번째가 과일을 달아야 됩니다. 과일을 적정하게 달아야 됩니다. 그래 영양생산과 생리생산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천천히 키우려면 생식 생장에 조금 더 가지 유인은 원래는 안 했는데 2년 차에 딱 한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은 요렇게 들려 있으면 2년 차 때 그런 꽃이 많습니다. 그런 꽃이 들려 있으면 시나노 골든 똥짜발이가 늦게 닦입니다. 꽃은 수정이 되고 화탁이 늦게 닦이기 때문에 열과가 많이 생기고 과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수평 정도까지는 유인하려고 첫해 유인을 한번 하고는 유인을 안 합니다. 한 번 딱 하는데 지금은 요거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하는 고로선 가지를 안 가지고 첫해에 저는 자연적으로 꽃눈을 뽑았는데 요즘 좋은 약이 있습니다. 시그널이라는 벤젠 아데닌 들었는 거에 뭐 말을 안 하는데 무슨 뭐를 첨가해가 그런지 일찍 바르면 수평으로 나오는 그런 좋은 약이 그 약을 바르게 되면은 신초를 많이 뽑아나게 되면은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굳이 유인을 안 하셔도 신초 뽑는 걸로 힘을 빼면 사과도 달고 신초도 뽑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그러면 굵은 가지는 빼줘요? 굵은 가지 무조건 빼면 여기서 기존에 우리가 아까 전정 누가 물어보셨는데 이게 밀식 전정하고 똑같습니다. 밀식 전정의 기본은 하단 가지는 주간의 2분의 1 상부에 올라가면 주간의 3분의 1 넘는 가지는 굵기가 주간 대비 그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가지가 한 개도 없다 하더라도 걷어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기본이고 가늘지긴 하지만 긴 가지가 있어요. 밀게 꽃눈 막 두세 개 달리면서 이런 게 놔두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이런 가지는 안을 보고 단축을 하거나 제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제식을 하든 구요소로 제식을 하든 지금이 아마 과일로서는 최성기입니다. 과일 나무가 볼륨이 최고 클 때입니다. 이 나무 볼륨이 그때도 이렇게 가운데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쪽이 열려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록 해거리를 했지만 그죠? 열간에 걸리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됩니다. 시주요. 이게 50cm 띄워가지고 와이어를 걸어놨는데 이 시주 안 세워도 이거는 첫때 할 때 제가 이장시에 새로 제식할 때는 잘 안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자라나고 지주는 지금 새로 하는 청송이나 이런 제가 한 4,000평 이상 구요소를 해놨거든요. 거기는 지주가 없습니다. 전부 철선 와이어로 다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심을 자주 했는데 꽃눈 받으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과일이 없지 않습니까? 과일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놔뒀으면 이렇게 도장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정은 여기 꽃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요 꽃눈도 아니고 요 뒤쪽에 있는 꽃눈 밑에 여기 어디 생기기를 바라면서 요거 생기기를 바라면서 이게 주간강연 60cm잖아요. 그러면 꽃눈이 아무리 멀어도 20cm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공간 10cm 놔두고 또 과대지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감안을 했을 때 20cm 안으로 꽃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가지 하나 아니면 두 개를 달겠네? 거의 한 개다. 두 개 다는 경우는 많이 없고 거의 한 개입니다. 거의 한 개. 하나구나. 중간에 카트 했는데 매달 달 언제쯤 카트? 요거 적과할 때 합니다. 적갈 때 카트. 같이 합니다. 같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잘하는 거 봐가면 결정해야 되겠죠. 그거는 언제라고 딱 목을 수를 박을 수가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두 번을 손 대려면. 자람새에 따라 내가 첫 번째 적심을 넣었을 때 일단 요 뒤에 눈이 하나 생기겠죠. 자라는 놈도 멈출 수도 있겠죠. 요게 멈출 것 같으면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멈출 것 같으면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보면은 올해 워낙 자람새가 좋아가지고 두 번 넣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냥 긴 놈만 이런 거 보이는 놈만 하는 거죠. 그러고 그 뒤쪽에는
넘어가면은 7월달 넘어오면은 이런 게 있어도 놔둬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건드려버리면 잘 만들어 놓은 놈이 있어요. 이게 고개 이제 밀고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놔둡니다. 7월 이후는 적심을 하면은 그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워낙 꽃이 없다 보면 할 수 있겠고, 방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방제 똑같이 합니다. 더 자주 하고. 자주 안 합니다. 올해 특히나 특정 시군에 막 열흘 단위로 방제를 처방을 하고 그랬어요. 이미 칠약이 없어졌습니다. 뭐 칠 겁니까? 이게 탄저에 민감성이잖아요. 민감성인데 생각만큼 똑같이 쳐도 그렇게 미리 문제 치는 없고, 방충의 방제는 계속 약을 쳐가지고 방제하는 게 아니라 간염에 집중되는 시기에 약을 잘 묻혀서 방제를 잘해야 됩니다. 올해 갈반이 많은 이유는 비가 4월 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로도 이후에 개화전약 이후에 첫약, 두 번째 약, 세 번째 약까지 잘 쳤어야 되는데 보통 그때 사람들이 등한시합니다. 좀 입도 작고 하니까 빨리 달리거나 노즐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약의 문제가 돼서 병이 오는 게 아니라 잘 묻히지 못해서 병이 오는 거예요. 예, 약을 골고루 싹 묻혀주고, 그러니까 한두 차 더 쳐진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러고 항상 노즐, 잘 제대로 막힌 게 없이 잘 나가고 있는지 그거는 칠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방제력 가지고 있는 거로 충분하고요.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이상 칠 게 없습니다. 살균제는 진짜 아무리 양보를 해가지고 해도 12번에서 13번 이상을 칠 약이 없는데 30몇 번씩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강원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충제는 뭐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살충제도 저는 올해 살충제를 한 2번을 뺐어요. 날씨가 지금 날씨 좋아요. 요번에 전약 칠 때도 EBI를 칠 때도 충제를 빼고 쳤습니다. 예, 근데 뭐 특별한 뭐 이런 거 좀 있어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굴라방 있다고 해가지고 나방약을 또 넣고 이러면 약이 나무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주요 환경을 엄청 파괴시킵니다. 약 자체 여기만 저기 안 불고 여기만 쳐도 환경을 엄청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저 환경이 파괴되면 요즘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하는데 이 꼭지비를 찝어먹는 가는 그런 해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사과 해충이 아니에요. 그 소나무하고 잣나무, 전나무에 있는 해충인데, 그런 게 이제 밖에 있던 곤충이 환경이 파괴가 되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해충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어떤 타 지역에서 하는 그 유도등 있지 않습니까? 벌레 유도등. 예, 그거는 10km 밖에 있는 곤충을 내 아파트로 불러 들어가 해충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위 환경에 대해서 항상 영향을 주니까 약을 조심해서 쳐요. 약은 많이 치는 것보다 잘 묻히고, 적절하게 치는 게 좋습니다. 예. 저 위에 이축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그 RPM은 어떻게 놓고 밑으로는 그 골드입니다. 예. 처음에 이거 골드 이축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가 안 커요. 나무를 자르는데 나무가 안 커요. 그런데 이제 자리를 잡고 하니까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개원하시면 요즘 또 바뀐 트렌드죠. 옛날에는 심고 사람하면은 요소 뭐 한 줌 정도 시비를 하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첫해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첫해 시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나무가 땅에서 나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을 놈 죽고 어느 정도 판명이 되면 그건 보식도 해야 되잖아요. 판명이 되고 2년 차에 기준하는 수고까지 못 뱉는 나무만 이제 비료를 시비를 합니다. 역시나 저도 아까 누가 시비 물어보셨는데 시비를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하고요. 유기물은 제 밭에 몇 번 오신 분은 그래서 아시겠지만 유기물 시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계절적인 특성상 여름 장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기물을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여름에 온도 높죠, 습도 많죠 하니까 여름에 제일 많이 분해야 돼요. 질소를 제일 줄여야 할 시기에 질소가 제일 많아져 본다고. 그러면 야들이 안 먹고 싶어도 먹게 돼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 않지 않고요. 풀이나 이를 깎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면 또 이렇게 낙엽 떨어지는 것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충분하게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땅 검사는 뭐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는 이유가 이제 특정 성분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리나 인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많아도 잘 흡수하는 가리 같은 경우 많으면은 혹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가리 시비하는 양을 줄이려고 뭐 하긴 합니다만은 땅 상태 검사는 그래도 자기 강원이 어떻게 변합니다. pH도 제가 이 밭에 와서 처음 pH를 쟀을 때 그건 한 7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변해. pH가 한 5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6, 7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하수 pH도 제법 항상 7 정도 유지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는 미생물이 합니다. 미생물이 제 밭 틀리고 앞에 계신 밭 틀리거든요. 그러니 내 밭에는 아무리 거름을 많이 넣어봐야 곰만 먹고 살 것밖에 분해를 안 해요. 아무리 밥이 이마에 쌓여 있어도 곰만 먹고 1년 먹고 살 것밖에 분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름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가스장에도 입을 수가 있고 특히 지적부에 상처를 많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부에. 그렇기 때문에 거름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저는 페인트도 칠하지 않습니다. 예. 페인트를 왜 안 칠하게 됐냐면 페인트 이제 옛날에는 거의 공식처럼 했습니다. 심어놓고 2년 차에 봄에 무조건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제 동해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만은 제가 이제 페인트가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페인트를 칠하니까 이 수피의 저항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견디는 힘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안 칠하고 뭐 제초선을 좀 막고 햇빛도 좀 받으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저항성을 높일 수 있게 그리고 수확을 하고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정말 용관에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줘야 애들이 동면에 들어갔을 때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동면에 그렇게 거름 안 주고 시비를 뭐 제한해서 하니까 고래 한 3, 4년 키우시면 저절로 이런 단풍이 싹 드는 거예요. 아주 이제 뭐 이래 그참 노랗해가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가을 되면 자연적으로 단풍이 딱 잡힙니다. 그러면 단풍이 잡힌다는 얘기는 이 잎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나무한테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야는 이제 자도된다. 그걸 증거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새파랗게 있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고 야가 아직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많다는 거겠죠. 질소가 많거나. 그러면 그 당시 그러다가 이제 추우면 얼어가 그냥 떨어져 봅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충분한 영양분을 못 가지고 잠이 들었다. 배가 고픈 채로 잠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겨울에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여건이 되면은 관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여건이 되면은. 겨울에는. 예. 그 말이 쉽지 그 쉬운 일이 아닌 거 저도 압니다. 말이 쉬운 일이 아닌데 혹시라도 이렇게 뭐 한 중기 예보를 해주잖아요. 뭐 한 며칠 정도 날씨가 좋다 그러면 뭐 좀 일찍 일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관수 정비를 하셔가지고 물을 충분히 대시고 또 다시 물을 빼고 해야 되겠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2월달 넘어갔을 때 3월달 넘어갔을 때 그때 자연 휴면이 끝나고 타발 휴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지온 관리 같은 거 우리 할 수 있는 게 물밖에 없습니다. 급격하게 지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히 관수를 해줘서 동해의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게 안 좋겠는데 올해 많이 죽은 거는 전국적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게 작년에 비가 잠들기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겨울 날씨도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나무가 일찍 깹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고 깬 게 아니라 선잠 들었다가 우리 왜 술 한잔 하면 선잠 들었다 이렇게 깨는 것처럼 일찍 깨요. 일찍 깨는데 일찍 깨면 이제 타발 혈반기는 날씨만 좋으면 물이 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또 뭐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 거기 얼어버리죠. 얼어버리면 동해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면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사람 눈에 보이겠죠. 동해 입었다 하면서.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청송 같은 경우에는 아예 26으로만 제식을 새로 하락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26도 동해를 있습니다. 나인보다 좀 덜 할 뿐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수분 관리 잘 하셔가지고 지온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사실 하늘이 하는 일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이제 뭐 대목을 바꾸든지 하는데 우리가 M9이 선정된 이유가 26을 제끼고 M9이 이 고밀식이나 밀식 또는 선정된 이유가 이게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선정된 게 동해 때문에 이게 다시 다른 품종 대목이 바뀐다고 하면은 그 바뀐 대목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특히 26호 여기서 지금 26으로만 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수세가 이거보다 2배일 텐데 거의 2배입니다.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죠? 예. 참 이래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이쪽으로 만들어 놨고요. 제식 간격은 2.8에 매나 1m입니다. 1m고 이거 열간 간격은 50cm입니다. 여기도 지금 볼륨이 제일 큽니다. 특히나 저 위에 감원 같은 경우에는 수세가 세기로 진짜 유명한 근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적정 착과를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적정 착과량을 달아서 가면은 심지어 이렇게 축별로 해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가범무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과를 단다는 거. 수세에 맞게 사과를 달아가야 됩니다. 가몽을 보시면은 예. 동록이 참 뭐 있기는 해도 아주 가몽치고는 아주 깨끗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거는 자연이 해준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습니다. 아니, 개화기에. 일단은 감옥에는 그 금지된 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유기 유광계 안트라콜 다이세넴, 베프란, 그리고 보르도. 요 약을 치게 되면 동록을 유발시킵니다. 예. 그거 외에는 일반적인 방지하시면 되고 이 우리 밭 전체 유기 유광계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동록의 문제도 있지만 안트라콜 다이세넴이 그런 높은 방제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치든 나중에 치든 특히 나중에는 이제 그 델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회차 이후의 방제에는 절대 안트라콜이나 다이세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약 말고도 방제 자체가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다 같이 그냥 해버려요 약을. 약은 거의 같이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약을 갈아타가 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요 치면 저까지 날아갈 텐데 같은 방제를 할 수 있는 약을 칩니다. 또 그 동록이 많이 생기는 게 세게 너무 RPM 올려가지고 자꾸 그 위에가 높으니까 RPM 자꾸 올려요. 올라가라고. 그러면 이제 세게 맞는 데는 동록이 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동록의 가장 큰 거는 우리 개화기 때 날씨입니다. 날씨. 그런데 왜 이제 그 날씨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동록이 생기는 집은 생기는데 그때가 왜 그러냐면 우리 천약 칠 때 이렇게 SDHI 계열 약이 딱 들어갈 때 다 2번이죠. 고기 들어갈 때가 이제 낙하우 약인데 낙하우 약을 칠 때 우리 날씨 환경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낮에 좀 따실 때 칠라 하면 바람 불어 못 치고 아침엔 추워서 못 치고 요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침에 추울 때 이제 우리 물에 희석해서 치잖아요. 근데 그때 그 SDHI 계열의 약과 너무 낮은 온도가 결합이 되면 동록이 확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바람이 불더라도 약은 따뜻할 때 치고 빨리 말라야 됩니다. 축축하게 오래 젖어 있으면 안 좋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걸 다 포함하더라도 동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날씨입니다. 날씨. 이 봄 날씨가 좋으면 동록은 크게 안 쓰고. 아리수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아리수에도 요거보다는 좀 덜 민감한데 첫째 날씨에 영향을 받는 건 똑같고요. RPM 높으면 똑같이 생기고 한데 요거보다는 덜 민감합니다. 가몽보다는 덜 민감한데 아리수의 가장 문제점은 착색이 들어왔을 때 특히나 이제 일반 착색이
일단 팔면은 괜찮은데 이제 개통 출하하면은 새카맣게 색을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도 보니까 없었어요. 빨간색 났을 때까지는 없었는데 색깔 좀 진하게 색을 내니까 꼭지 부분에 까만 점 깎아보면 스폿도 아니고 고두처럼 스폿도 아니고 그런 점이 깨뿌리라는 것처럼 참깨 까만 깨뿌리라는 것처럼 생깁니다. 그게 공판장 가가면 전부 상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해보고 안 되면 권순일 박사가 개발한 것처럼 60% 착색일 때 수확을 해서 내내 팔아버릴 겁니다.